이번 시간에는 이용학 작가의 낡은 집이라는 현대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이 시는 일제 수탈을 피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과 삶을 하늘 털분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농촌의 전형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일제 치하의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일제 치하에 멀리 떠나버린 유랑민, 떠돌이 삶을 사는 민족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 시는 구성 방식이 특이한데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외부 이야기는 폐허가 된 낡은 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8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털분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3년부터 7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밤으로, 낮으로 밤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그래서 왕검이 줄을 치고 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흉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마을에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자, 이 낡은 집이라는 게 털보 가족의 집이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유랑하는 우리 민족을 현실을 상징하는 소재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 물려줄 은동곶도 산호간자도 갖지 못했다. 은동곶, 산호간자, 보물 같은 것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갖지 못했다니까 가난하게 살았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개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이 무곡이란 게 곡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곡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무곡이라고 하는데, 이제 곡식을 실어 나르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을 실은 늙은 둥글소. 자, 여기서 이 항구라 하면은 일제 수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곡식을 뺏어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행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그래서 허리가 둥글게 굽은, 그래서 수탈로 인해서 허리가 흰 농민이라는 상징적 소재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없어진 지 오래. 외양간에는 아직 초라한 냄새만 그윽하다지만 후각적 심상이랑 시적 허용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털보내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 털보내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민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유법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찻길이 놓이기 전, 자, 이 찻길 역시 항구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탈,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그래서 일제치하의 평화로 이전에 평화롭던 시절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털보네 셋째 아들은 나의 쌀인 마을 동물은 이 집 안방 짓뚝 강주리 옆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자, 그래서 1년과 2년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외부 이야기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 3년부터 이제는 밑에는 이제 내부 이야기, 털보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털보는 또 아들을 봤다 후 송아지라도 붙었으면 팔아나 먹지.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접 인용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직접 인용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뭔가 생동감, 현실감, 현장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을 사람들, 마을 아랑네들이 한 얘기를 이제 직접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난으로 자신의 출생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눈물에 실어보냈다는 그날 밤. 그래서 차가운 이야기, 공감각적 심상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청각의 촉각함. 저릅등, 등불입니다. 시름시름 다 들어가고. 자, 그래서 이 저릅등, 시름시름 다 들어간다. 요거는 이제 털보 아저씨의, 아버지의 마음을, 감정을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감정의 위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한층 붉더란다. 그래서 요거 역시 자식의 출생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물은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았다. 자, 여기서 이 갓주지 이야기는 것은 부모가 바라지 않는 자식을 갓주지 스님이 잡아간다라는 무서운 전설을 이제 이 친구가, 나의 친구가
듣고서 항상 마음을 졸이며 자랐다. 그래서 가나도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며 살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란 고양이 울어울어 하루 종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는 분주히라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나의 동물은 도토리 꿈을 키웠다. 자, 그래서 아버지도 지금 부재 중이고 어머니도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9살 되던 해 사냥개 꿩을 쫓아다니는 겨울. 그래서 이 사냥개는 일제, 일본을 상징하고 꿩은 우리 민족, 그리고 이 겨울은 일제치하다라고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살던 7가족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해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인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덜어는 오랑캐 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하고, 여기 오랑캐령은 만주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덜어는 알아서 러시아로 갔을 것이라고, 늙은 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이 무서운 곳이라는 것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향, 낯설고 불안정한 곳, 불안한 곳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요거 이제 과거의 풍요롭던 모습인 거고, 살구나무도 줄거리만 남았길래, 이건 이제 현재 황폐된 현실. 그래서 두 개가 대조되고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꽃피는 철이 가도 디울 안에는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라고 해서 계절이 바뀌어도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면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8년은 외부 이야기. 그러니까 1, 2, 8 외부 이야기, 그 다음에 3부터 7년까지는 내부 이야기,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상으로 이용학 작가의 낡은 집이라는 현대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